매일 듣고 싶은 방송 국방 FM 국방광장. 다양한 정보와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FM 국방광장 9월 4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을 문학 세계로 초대합니다. 수요문학 전쟁과 사람 이야기, 오늘도 소설가 차인숙 작가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차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벌써 9월이 됐습니다. 6.25 전쟁사 하면 9월 중요한 작전이 하나 있지요.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인데요. 인천 상륙 작전 성공을 위해서 비밀리에 진행된 장사 상륙 작전이 있었는데, 오늘 작가님이 소개해 주실 작품이 바로 이 장사 상륙 작전과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네, 그 예시원 작가의 살수아 청천강이라는 작품인데요. 예. 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인천 상륙 작전 개시 전에 펼쳐졌던 그 장사 상륙 작전과 그 후 북한까지 진격했던 과정까지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 내용이 참 궁금한데요. 먼저 이 예시원 작가가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그 예시원 작가는 1966년 경북 청주에서 태어나 경남정보대학과 서울디지털대학 그리고 창원대학교 대학원을 거쳐서 항공기 제작 업체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도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문해창작 학부까지 공부했고요. 예. 네, 또 열정으로 루신 문학원 상해 단기 과정을 수료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02년부터 이제 일간지와 시사 잡지사에 이제 칼럼을 기고하기 시작했고요. 네. 정식으로 문단에 나온 것은 2009년 다시올 문학, 시와 사람, 한국 산문 등에서 소설, 시, 수필로 등단하여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는 중견 작가입니다. 예. 예시훈 작가는 다양한 수상 경력도 갖고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 베스트 작가상, 대한민국 디지털 문학상, 녹색 평론상, 그리고 현대문학 작가상, 한국문학상 및 오스카 와일드 기념 문학상이라고 있는데, 이게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주는 상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현재는 한국문인협회와 한국소설가협회, 그리고 개간 시와늪 주관과 거기에 주관과 추천심사위원으로 봉사하면서 시 해설 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렇군요. 네. 항공기 제작업체의 엔지니어로 근무하시는 분이 이렇게 문학 활동을 하시고 또 많은 상을 받으시고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이 예시원 작가가 살수 청천강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가 있다면서요? 네. 전후 세대거든요, 예시원 작가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 경험을 생생하게 작품 속에 녹여낼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는데요. 예. 이 작가가 직장 생활 중에 이렇게 순환 근무를 했을 때, 예. 항공우주박물관에서 항공우주관과 전쟁기념관 해설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때 이제 전쟁 세대인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관람하러 오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함께 차 한잔 나누면서 들었던 경험담이 너무 생생해서 예. 그것을 소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 발표한 작품을 다시 이제 짧은 단편으로 압축해서 최근에 다시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예. 단편 소설이긴 하지만 소재 자체는 이렇게 방대해서 좀 장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제 한 주인공의 생애를 이게 단편 속에 소화시키는 건 조금 무리는 따라요. 저도 써보니까. 예. 근데 마치 장편을 압축해 놓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그쯤에 이걸 한 권의 자서전으로 고쳐 쓰는 게 더 좋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예. 네, 방대한 일대기가 이 단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작품을 추천했던 작가님들도 그 점을 참 안타깝게 여기기도 했다는데요. 예. 한마디로 요약하면 6.25 전쟁을 경험한 전쟁 세대의 일대기를 축약해 놓은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소설의 제목이 살수 청천강인데 이 제목이 뜻하는 의미는 뭘까요? 네.
이 제목은 반전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옛날에 이제 고구려를 살수 대첩 아시잖아요. 아, 그럼요. 네, 예. 승등고를 올렸던 청천강에 진격하기까지 온갖 참혹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반격했지만 또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기막힌 통한의 일사후퇴를 기억하면서 작가는 그 제목에 승리와 퇴각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부여한 거죠. 예. 그래서 살수와 청천강을 살펴보면 우리 민족의 웅지와 기상을 펼쳤던 고구려 살수 대첩의 성전지 청천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동족 간의 총부리를 겨누고 전투를 벌였던 6.25 전쟁의 참극 속에서 병사들이 겪었던 온갖 우여곡절을 통해서 다시는 이 땅의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인공 안봉남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대반격을 개시하던 인천 상륙 작전이 승리하기까지 양동 작전으로 동의하면서 학도병들의 장사 상륙 작전의 희생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예. 또 서해안과 동해안의 두 작전을 통해서 백두산까지 진격할 수 있었던 대반격 때 중국군 개입으로 통일을 눈앞에 두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을 통해서 전쟁이 결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역대의 전쟁 기록 중에서 성공한 전쟁은 지휘관의 계획대로 승리한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 그건 마음먹은 대로 전쟁을 이끌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안봉남이라고 하는 까까머리 중학생입니다. 주인공 안봉남이 겪은 모든 일들이 소설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3일 만에 이제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30일 만에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 주인공 안봉남은 까까머리 중학생이었습니다. 예. 근데 1950년 8일 무더운 날씨 속에 까까머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밀양시장 통해서 모병 선무 방송하던 군용 트럭을 만나는데요. 네. 그 방송에서는 이제 포항의 중고등학생들이 낙동강으로 진격하던 북한군 일개 사단 병력에 맞서 용감하게 싸우다 모두 전사했다는 내용을 말하면서 그런데 그 덕분에 국군 부대가 희생을 줄이고 적들에게 많은 타격을 줄 수 있었으며 곧이어 대반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런데 서해안 일대에서 반격을 개시하면 동해안에서도 동시에 반격을 개시해야 하지만 지금 국군 숫자가 너무 턱없이 모자라서 역부족이다. 그래서 모병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경남 밀양군 모안면 일대에서 철없던 중학생이던 안봉남은 동네 형들과 함께 밀양시장으로 놀러 왔다가 그 소식을 접하고는 밀양 일대에서 모여든 중고등학생 무리에 휩쓸려서 밀승고등학교 운동장으로 몰려갑니다. 예. 그런데 진행자님, 네.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인천 상륙 작전에서부터 반격하고 후퇴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소설 속 이야기와 거의 상통하기 때문인데. 예,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렇게 아시겠지만 6.25 전쟁 당시 풍전 정화였던 한국이었습니까? 아이, 그럼요. 네, 그래서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이제 메가드가 인천 상륙 작전을 꺼내들었을 때 미국 동군 해군 사령관 조이 제독이 인천에 상륙하여 성공할 가능성은 5,000분의 1도 안 된다고 했을 정도로 예. 불가능했던 작전이었죠.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메가드가 인천을 택한 건 지리적으로는 서울과 34km 거리인 가까운 곳이었고요. 예. 거기에 이제 서울 수복은 곧 수도 회복을 뜻하기 위해 중요한 지점이었죠. 네. 네,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이제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으로 보내는 육상 보급로인 경부선 철도와 경부 가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점도 적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도박가도 같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적의 정보를 수집하는 첩보 활동은 물론 작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공중 포격도 가능합니다. 예. 이제 이른바 엑스레이 작전이라 해서 해군 첩보 부대와 킬러 부대는 북한군 병력 규모와 보급선 그리고 보급 현황, 고지 파악 등 임무를 수행했고요. 네. 적의 시선을 돌리고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한 상륙 작전으로 학도병 772명이 영북 영덕군 장사리에서 작전을 펼칩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작전 명령 제174호인 장사 상륙 작전인 거죠. 그렇군요.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의 배경을 쭉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제174호 작전 명령을 보면
포항 지역에서 공세를 벌이는 북한군 제2군단을 견제하고 약화시키기 위해 적 후방인 장사동에 상륙하여 보급로를 차단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속의 장면처럼 지원 학도병을 모집을 했고요. 주인공인 안봉남을 비롯해서 772명의 학도병들은 단 2주간의 훈련만 받은 채 당시 문산호에 승선해서 전선에 투입이 되지요. 네. 1950년 9월 14일 16시에 부산항을 출발한 문산호는 태풍 케지아를 뚫고 9월 15일 새벽 5시 30분에 장사 상륙 작전을 개시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14시 50분에 고지를 탈환하고 국도를 차단합니다만 학도병들의 엄청난 희생도 뒤따랐습니다. 예. 이제 오늘 지금 소개해 주시는 장사 상륙 작전은 서해에서 벌어진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기밀 작전이었는데요. 9월 15일 자정을 기해 팔미도 등대를 점령한 것을 시작으로 9월 28일에는 서울 수복을 이뤄냈지요. 네, 그 이후로 이제 평양 탈환과 압록강 진격 그리고 중국군 개입 일사후퇴 등 소설 속에 그런 전 과정이 담겨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가운데 주인공 안봉남이 있습니다. 예. 주인공 안봉남은 중학생 학도병에서 3사단을 거쳐서 국군 6사단 수색대원 그리고 중국군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적으로 오인받아서 국군의 포로가 되고 마치 25시의 주인공 같은 예. 그런 삶이었는데요. 전쟁 속에서. 근데 이 주인공은 그 과정에서 두 다리를 잃는 참혹한 고통을 겪습니다. 예. 주인공이 학생지원병 신분이었다가 여러 가지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전개된 복잡한 상황들이 그래도 한 인간의 생존 본능으로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요. 네. 끝까지 이제 불굴의 의지로 이제 살아남은 안봉남의 일대기를 통해서 자유는 결코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사 상륙 작전에 투입된 772명의 학도병들은 평균 나이가 17세에 2주간의 짧은 훈련을 받은 후 낡은 장총과 부족한 탄약 그리고 최소한의 식량만을 보급받은 채 정말 막중한 임무를 수행을 했는데요. 절체절명의 순간 오로지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전쟁에 나아간 그들의 그때 상황을 잠시 낭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서해안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되기 하루 전 9월 14일 새벽 4시 30분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해안에 어둠을 뚫고 LST 상륙함 문산호가 도착했다. 장사 해안에는 북한군 최정예 부대인 무정군단이 이미 고지를 점령하고 문산호를 향해 집중 포화를 쏴대고 있었다. 때마침 불어닥친 태풍의 영향으로 772명의 병력이 탄 문산호는 적의 포에 맞아 격침되던지 태풍에 밀려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선뜻 해안에 상륙할 엄두를 내지 못하자 오중대 부관으로 있던 박계담 소위가 제일 먼저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박계담 소위의 신호를 따라 모두 바닷물로 뛰어들며 구명정 두 척에 나눠 타고 해안으로 진격을 개시했다. 해안 진격 당시 150여 명의 희생자를 내고 결국 낮 12시경에 장사 해안에 있던 고지를 점령했다. 일단 후퇴한 무정군단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다. 곧바로 T-34 탱크 3대를 앞세우고 삼면을 통해 반격을 개시했다. 일주일 동안이나 버티며 고지를 사수하는 동안 서해안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지 사수를 위해 250여 명이 전사했다. 9월 18일에 육군 본부로부터 철수 명령이 떨어졌고 9월 20일에야 국군 제3사단 LST 상륙함에 몸을 실었다. 772명이던 병력이 많은 전사자를 내고 300명으로 줄었다. 장사 해안에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학생 전우들의 시체가 바닷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시신 한 구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 눈물을 삼키며 철수해야만 했다. 올 때 타고 왔던 문산호는 태풍에 밀려 좌초됐다고 한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울컥울컥 솟아나오며 모두의 얼굴에 줄줄 흘러내렸다. 육군 본부에 돌아온 부대원 300명은 곧이어 제1유격대대가 해체되며 뿔뿔이 흩어졌다. 자원 분류를 거쳐 고향으로 귀가 조치가 된 병력도 있었지만 대부분 국군 제6사단에 다시 배속돼 정식으로 군번이 부여됐다. 이제 통일을 위해 북진 반격을 개시한다고 했다. 북한 군들이 모두 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했다. 안봉남은 제6사단 수색대에 배속돼 강원도 인제 원통을 거쳐 청천강까지 진격했다. 같이 학도병으로 입대해 배속된 이밀재가 청천강에서 김일성이 타고 다니다가 도망가며 버리고 간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대장에게 보고했다. 부대원들은 사기가 충천해졌다. 이제 곧 통일이라며 기쁨에 겨워 춤을 추는 병사도 있었다. 긴급 공수된 동계 피복으로 갈아입긴 했지만 때는 이미 뼛속 깊이까지 추위가 파고드는 한겨울이었다. 따뜻한 남쪽 나라 밀양과 대구에서 살던 안봉남과 이밀재는 턱이 덜덜 떨리고 이가 딱딱 부딪히는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 겨울 끝내는 백두산의 태극기를 꽂지 못한 채 엄청난 중공군의 대공세에 밀려 한국군과 유엔군은 눈물을 머금고 후퇴를 하고 말았다. 후퇴하는 도중 중공군의 함정에 빠져 포위되고 말았다. 후퇴하던 부대와 부대 간의 이탈거리가 너무 길어지면서 그 사이사이를 게릴라전에 능숙한 중공군이 차단시키며 압박해온 것이다. 온갖 고생 끝에 진격해온 길을 거꾸로 후퇴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른다. 청천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눈보라가 휘날리는 엄동설 안에 옷을 벗고 찬물에 뛰어들었다. 몇 날 며칠을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하며 다 쓰러진 움막 속에 숨어들었다. 그때 병력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보니 중공군들이 식사 중이었다. 몰래 피해 다닐 때 주변 민간인들이 국방군이라 하니 몰래 먹을 것을 주었다. 그 뒤 평안도 신안주까지는 줄곧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다. 육사단을 비롯해 일개 군단 병력이 산산이 흩어지고 죽어갔다. 살기 위해 도망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당시 누구나가 그랬지만 17세 학도병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처참하고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사실 장사 상륙작전은 기밀에 붙여진 탓에 기억하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 6월 호국 보훈의 달이었죠. 국군 수송작전을 벌이다 전사한 문산호 선장과 선원 11분에 대한 훈장 수여가 있었는데요. 민간 선박의 선원들이었지만 69년 만에 화랑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나란히 싸웠던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의 노력이 있었고 국방광장에서도 직접 인터뷰를 했던 바가 있지요. 네, 정말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었고요. 예. 그렇게 적의 보급로 차단 성공 뒤에는 그 해군과 학도병 그리고 선원들까지 모두 139명이 목숨을 던진 결과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다행히 장사 상륙 작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현재 이제 의미 있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영덕군에서는 그 장사 상륙 작전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그 문산호를 제작했는데요. 예. 저도 2년 전에 그 바다 위에 그 문산호만 이렇게 떠 있는 걸 봤는데, 예. 다시 어떻게 안에 내용이랑 그 보수를 해서 앞연말까지 개관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바다 위에 그 호국 전시관으로는 처음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네. 크고요. 네. 또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곧 개봉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기대를 갖고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데 꼭 예. 보겠습니다. 예.
이러한 일들은 문산호와 희생자의 거를 기리기 위함이니만큼 관람객들이 뭉클한 감동과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저도 호국 전시관이 개관이 되면 꼭 가보고 싶고 또 영화도 관람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작품 소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문학 전쟁과 사람 이야기 소설가 차인숙 작가와 함께 장사 상륙 작전을 다룬 예시원의 소설 살수 아 청천강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매일 듣고 싶은 방송 국방 FM 국방광장. 다양한 정보와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